이번에는 승리의 정반합 시간입니다. 투자의 승리를 위해 오후장 핫 이슈를 정반합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성웅 글로원 파트너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제가 직급을 까먹었네요. 시장에 또 오랜만에 반등이 나와서 이게 더 얼마나 이어질지에 대한 고민이 좀 가득해서 머리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일단 그러면 오늘 먼저 시장 얘기부터 해볼까요? 시장이 지금 이번 주, 지난주 좀 뭐랄까요, 할 말을 잃게끔 하는 어제 우리나라 서울에 비가 온 만큼 세차게 이제 파란불이 나왔었는데 다행히 오늘은 코스피 기준으로는 2%, 코스닥은 4% 이상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일각에서는 뭐 너무 속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다. 아니면 이 정도 가격이면 사실 주식은 뭐 반등은 있긴 하겠지만, 뭐 왔다 갔다 하겠지만 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 매매 우려에도 국내 증시가 반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악재는 끝났는지 이거 정반합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재 끝났고 내지는 지금 가격에는 사야 된다라는 정의고, 조금은 더 기다리고 신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반입니다. 하나, 둘, 셋. 이사님은 아직은 기다려야 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네. 악재가 아직은 많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일단 뭐 기존에 저번에 방송 때 말씀드린 뭐 수급적인 그 포인트는 오늘 이제 바닥에 대해서 도달을 하는 요소를 충족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그 접근 같은 경우는 오늘 그 아침에는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뭐 지금 방송 기준에서 또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게 뭐 장에 대해서 얘기하면 바닥인가 해서 매수를 할까봐 일단은 반을 말씀드리게 됐고, 그 일단은 그 촉으로는 바닥이라고. 촉으로는. 촉으로는 사실 바닥이라고. 데이터지만 시장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동물적 감각을 좀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매크로적인 이슈 같은 경우가 계속 물음표가 있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물음표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서 국내 증시가 상당한 하락폭이 깊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증시의 외국인의 매도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꼽는다면, 첫 번째는 IT 수요에 대한 부진.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하락할 때 아시아 시장에서도 뭐 일본이나 중국에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만을 같이 보시면 대만도 같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유의 문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럼 대만을 같이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고유의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대만과 같이 봤을 때는 글로벌 IT 수요의 부진에 대한 외국인들의 부정적인 센티멘트가 같이 온 거고, 그 IT 수요의 부진에 대한 얘기가 왜 나오느냐? 이제 긴축에 대한 것 때문이겠죠.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건데, 무역 수지가 적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역 수지가 적자를 보인다면은 외국인의 순매수 차트하고 무역 수지 차트를 보시면 이게 방향이 동일해요. 그만큼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는 무역 수지 적자에 굉장히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또 약간 자세히 들어가면 무역 수지 적자는 왜 발생했느냐? 그 WTI 가격을 뒤집어 놓으면 무역 수지하고 같습니다. 그만큼 유가가 워낙 가파르게 올라오고 수입 물가가 높다 보니까 수출을 해도 마이너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실타래가 풀려나가는 게 뭘까 싶으면, 긴축은 아직은 좀 고삐를 더 조이는 입장이라고 보면, 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유가가 하락을 많이 해준다면은 긴축의 속도 좀 늦춰질 거고. 근데 최근에 유가가 그래도 조금은 안정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저도 오늘은 왜 정을 했냐면,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건 사실인데, 그 상황에서 우리 시장을 괴롭히는 단 한 가지의 포지션을 본다 그러면 유가지 않습니까? 근데 유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안정을 찾고 있다. 만약 여기서 더 안정을 찾는다, 외국인의 매도는, 매도 클라이막스는 이번 주에 좀 지나왔다라는 측면. 그리고 여기서 긴축이 더 진행된다 그러면 오히려 유가는 더 빠질 거 아니냐. 그래서 모멘텀이 떨어지고 뭐 이렇다 할 내용들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다 하더라도, 약간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바닥을 잡아간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오늘 그래 2,360까지 올라왔는데 월요일에도 계속 상승이 이어져? 이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네. 종목별로는 하다못해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6만 전자를 깨고 내려간 상황에서의 가격대에서는 네. 좀 과감하게 물론 레버리지를 써서 반대 매매를 당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안타깝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수급이 조금은 비어있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랬을 때 오히려 주식을 담아야 되지 않... 그래서 아까 촉이라는 부분도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네네. 네. 네. 그러면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요? 시장에 대한 우려 요인이나 네. 아니면 좀 최근에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게 탄력이 조금은 약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게 네. 아직 신용이 많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신용잔고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오늘의 집계가 돼 봐야 알겠지만 좀 후행적이죠. 네. 뒤에 이제 그래도 그 거래소 기준으로는 한 10조 정도, 코스닥 기준으로는 8조 9천억 원 정도거든요. 이 정도면 이제 각 9조 8조 기준으로 와서 거의 다 온 수준이라고 보이거든요. 신용도 그렇고 외국인 오늘로만 보자면 수급 같은 경우는 단기 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 조건에 이게 부합을 했다 보니 이러한 국면에서 만약에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한다고 하면 그 오늘 바로 그 시초에 매수를 못했다고 하면은 월요일에 이제 이러한 조정이 나올 때 같은 경우 네. 종목이 지난 저가를 지키는 수준에서는 이제 네. 접근 매수의 대응인 거죠. 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매도를 하기보다 그런 식으로 뭐 하루하루 대응을 하는 게 지금은 낫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또 시장이라는 게 판단하기도 어렵고 네네. 뭐 어떤 식의 접근 아니면 뭐 이따가도 사실 이제 필승 종목을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시장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필승 종목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뭐 굳이 요청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네. 이럴 때는 어떤 스타일의 종목이나 어떠한 운용 전략이 필요한지 네. 요걸 좀 합으로 이끌어내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시장 흐름 자체는 뭐 무역 수지 그리고 유가를 대입해 봤을 때 외국인의 수급 같은 경우가 뭐 그러한 측면에서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과하게 외국인 매도가 먼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매력에 도달도 함께 해 있다 보니 저희가 지금에서는 매수의 대응이 나은 측면이겠고요. 네. 여기에서는 기존에 강했던 뭐 소위 말해서 저희가 뭐 시장 대비 덜 빠졌던 업종이나 종목을 접근하기보다는 과대 낙폭 쪽에서 올라올 수 있는 시장보다 좀 더 하락한 종목들. 네네. 그런 종목들로 접근을 해 봄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네이버 카카오의 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는 필요하다고 1년 전에 했습니다. 네카오 열풍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다시 워낙 이제 급하게 빠졌으니까 네네. 거꾸로 이제 네카오를 다시 보자. 네, 이게 그 주도 업종이 절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플레이 자체는 시장이 하락하고 단기 반등이든 뭐 어떠한 반등이든 첫 번째 반등이 나올 때는 시장 대비해서 더 나은 수익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네. 예, 그렇다 보니 이러한 반등 국면에서는 우선 뭐 계속 봐오던 종목,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군을 보기보다는 과대 낙폭 쪽을 보는 게 훨씬 낫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저께 미국의 반등이 나온 게 사실은 경기 침체의 리스크나 경기 지표가 부진해지다 보니까 네. 미국 내에서 단기물이 오히려 더 하락을 했다라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금리의 레벨이 내려오다 보니까 긴축의 강도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미국 기준으로 3.5%가 아니라 네. 뭐 3% 내지는 2% 중반 이상에서 머물 거다라는 얘기들이 벌써 나왔는데 네. 이 얘기는 뭐냐면 파이나 성장의 크기가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네. 우리가 항상 보는 게 성장주 아니면 네. 이제 조금은 자기의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예전에 왜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네카오로 봤을 때의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네네. 고밸류에이션의 기업들은 사실 금리가 좀 안정을 찾아줄 때 반등의 탄력이 나올 수 있는데 작년에 중반부터 네이버 카카오가 시장보다 워낙 소위 말해서 세게 맞았고 네네. 근데 이제 금리가 안정을 찾는다. 나쁘지 않은 전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당장 드네요. 네. 네이버 카카오 지금 사실 많이 물린 분들도 많으신데 오늘 또 보니까 시장보다 상당히 2배 이상 가파르게 올라가긴 하네요. 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를 좀 중심으로 시장을 보자. 단기적으로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또 첫 번째 이슈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는 시장 내에서 이제 개별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너지주가 참 고민이에요. 에너지주를 계속 봐야 될지.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에너지 자립도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이슈는 사그라들더라도 글로벌 정부들은 네. 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변화가 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에너지와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올 텐데, 근데 알고 있는 거에 반응을 해야 될지, 아니면 뭐, 그래도 따라가야 될지,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가자라고 하면은 정이고, 네. 에너지주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라면 반입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네, 반대네요. 저랑 생각이 좀 비슷할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그 원자재 같은 경우가 처음에 그 상승이라든지 그 국면에 있을 때 그 특정 종목 같은 경우, 소위 말해서 뭐 관광과 관련된 종목, 뭐 세아젠각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탄력적으로 그 부분을 반영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예. 이제 원자재 가격이 반응을 하더라도 이러한 종목들이 되려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저는 뭐 원자재 가격 흐름과 주가 자체만 보고 반이라는 의견을 드리게 되었고요. 이게 주가가 선행해서 언제나 반응을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뭐 기존에 저희가 알았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촉발된 뭐 이런 인플레이션 환경, 원자재 상승 이 부분 자체보다 더 큰 요인이 발생을 한다면 주가는 반응을 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주가는 큰 반응이 없을 것 같다 보니 제가 반을 말씀드리게 됐고, 지금 뭐 테마 종목들만 뭐 에너지 아니면 뭐 곡물 이런 얘기가 나와서 상승 하락 이거를 반복하는데, 뭐 테마도 재료 무게 자체도 이게 식상해졌다 보니까 저는 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점을 종합해 봤을 때 관련 주식에 대한 관점으로 저는 반을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비슷해요. 지금부터 에너지 주식이 된다라고 하면 수요가 좀 올라와 줘야 되는데, 한번 그림을 그리자면은 수요를 붕괴시키면서까지 인플레이션 잡겠다. 그러면 네. 수요가 붕괴된다라는 건 물론 다른 주식도 빠지겠지만 에너지주는 그동안에 이제 에너지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그래도 이제 그 후행적으로 올라오는 그 재고자산 평가 이익으로 인해서 올라온 것들도 있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유가가 빠지고 그럼 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은 네. 그나마 상대적인 매력도에 있었던 에너지도 좀 안 좋아지는 거고. 네. 그리고 수요가 안 좋아지면 정제 마진이나 스프레드가 줄어들 거고. 네. 그러면 에너지 가격은 상당히 아니면 에너지주는 오히려 수급이 더 몰려 있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그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는 상황이고, 네. 거꾸로 시장이 좋아진다 그러면 네. 에너지주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네네. 그 반대편에 있는 기업들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네네. 그래서 안 좋아져도 에너지주는 저는 그렇게 선택의 어떤 바구니에 담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에너지 주식은 시장과 좀 이제는 반대로 가는 포지션을 쌓아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반대라기보다는 올라갈 때 조금 탄력이 둔할 수 네, 있겠다. 네. 이런 생각 때문에 저도 에너지는 좀 반을 들어주셨는데요. 네. 한번 합을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특히 유가 같은 경우가 그 하락을 하면서 기존에 저희가 정유 업종에 대해서 기대가 됐던 뭐 재고 자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정제 마진에 대한 부분, 이 요소가 역으로 발생을 할 수 있는 측면이다 보니 저희가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는 아주 부정적이 아니라 톤을 한 단계 꺾어 나가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게 주가와 함께 보더라도 주가가 선행해서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자재 가격의 반응보다 주가의 반응 자체가 더 하락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제가 에너지 주 같은 경우는 반을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너지까지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전기차 관련주. 롯데도 배터리 투자한다고 하고 유럽 전기차 시장도 우리가 또 선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 전기차 관련주들의 어떻게 보면 바빠지는 행보를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힘들어졌을 때 향후의 성장이 어디서 나올 거냐라고 했을 때 전기차, 자율주행 이런 모빌리티와 관련된 종목은 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다 같이 부러진 상황에서 새로운 모멘텀은 또 전기차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정이고, 네. 너무 많이 울고 먹었다 그럼 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이거 좀 바뀌었네요. 네. 저는 제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먼저 말씀드리면
유럽의 전기차 시장도 전기차 시장이지만 네.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공급과 네. 이 수요의 밸런스가 여전히 수요 쪽이 많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2024년, 뭐 길면 2025년까지도 소위 말해서 쇼티지 시장에서 네. 국내 증시에서 그나마 이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들이 작년까지는 좀 지지부진했었던 건 맞는데 네. 올해 들어서 현대차 그룹의 필두로 미국 시장에 물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온 김에 투자한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 전에 사실 준비를 많이 해놨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의 캐펙스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점유율이 올라가는 모습은 상당히 우리나라의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전기차와 관련된 이 밸류체인이 네. 조금은 성장성으로 네. 좀 비춰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전기차를 보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물론 이제 중장기적인 시각이라서 조금 생각은 같을 수 있지만 그래도 반대 의견까지 들어보면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게 저는 좀 타이트하게 봤습니다. 타이트하게. 예, 시각 자체를 그렇죠. 그런 것 예, 같아요. 네. 2차 전지의 사이클, 그다음에 전기차의 사이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네. 워낙 지금 요즘에는 내일을 모르겠고 오늘만 살다 네. 보니까 예, 오늘의 초점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네. 전일에 이게 2차 전지 소재 시가총액 상위주가 인덱스 매도라든지 그게 나타나면서 한 차례 하락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시장 뭐 반등을 하면서 동반 상승하는 그 측면도 있고 뭐 주식 소각을 한 측면도 있겠는데 그렇죠. 한 번 더 가격 확인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돌아서는 장 같은 경우 이게 지금이 바닥일지 뭐 어떻게 뭐 내일 다시 꺾일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은 그렇죠. 예. 시장에 대해서 한 차례 그 인덱스 형태의 매도가 나타나면 이게 한 부분에서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네, 다음에 연속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일단 반을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뭐 단기적인 건 그런데 중기적으로는 조금은 쳐다볼 수도 있다. 네네. 중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업체를 조금 더 주목하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저 뭐 LNF나 에코프로비움 아직 이쪽으로는 LNF, 에코프로비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그쪽이 이제 캐펙스가 많이 늘어났고, 네. 예.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가 예전에 작년에는 뭐 네, 맞습니다. 말도 안 되게 네네, 비쌌는데 최근에는 맞습니다. 뭐 네. 밸류에이션 다 축소해놨지 않습니까? 네. 금리가 올라가도 잘 안 부러지다가 최근에 시장이 같이 이제 하락할 때 네. 조금 주가 조정이 있었는데 이제 밸류에이션 비싸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LNF나 아까 말씀하셨던 에코프로 EM 중심으로 중장기적으로 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금요일이고 세 가지 이슈를 다뤄봤는데 다음 주에도 조금 빨간불을 보면서 어떤 계속적인 모멘텀이 있는 자리를 네.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승리의 정반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